아파트 주민회의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47세 김미정 씨는 오늘도 이웃들의 차갑고 무시하는 시선을 받으며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입주자 대표 박순희 씨와 최영자 씨는 미정 씨를 보며 속삭였죠. 저 사람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차도 없고 맨날 혼자 다니던데요. 하지만 그때 아파트 현관으로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 회의실을 향해 걸어오더니 여보, 회의 끝났어?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도 김미정은 조용히 아파트 복도를 걸었습니다. 47세의 미정은 늘 그랬듯 눈에 띄지 않게 생활하며 하루를 보냈죠. 다른 주민들과 마주치면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미정의 남편 이재훈은 출장이 잦았습니다. 52세의 재훈은 사업상 전국을 돌아다니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죠. 그래서 미정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은 미정을 그저 조용한 주부 정도로만 생각했죠. 미정의 집은 아파트 최고층에 위치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들과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물러났죠. 그런 모습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미정은 현관에서 택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가방이 들어있는 박스였죠. 미정은 재빨리 박스를 집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스러웠거든요. 부인 댁에 택배 자주 오시네요. 관리소장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그냥 생필품이에요. 사실 미정은 남편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태성건설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재훈 역시 미정의 의견을 존중해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리비가 갑자기 대폭 인상되었거든요. 주민들은 이 문제로 불만이 많았죠. 입주자 대표인 박순희가 전체 회의를 소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45세의 박순희는 아파트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허영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성격이었죠. 순희는 늘 비싼 옷을 입고 다녔고 자신의 남편이 중견기업 부장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순희의 측근인 최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8세의 영자는 가십을 좋아하고 남을 깔보는 성격이었어요. 영자는 순희와 함께 다니며 아파트 소식을 이곳저곳 퍼뜨렸죠. 미정은 회의 공지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참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관리비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미정은 결국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죠. 회의 당일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옷을 선택했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며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괜찮을까? 미정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들과 마주쳤지만 평소처럼 조용히 인사만 했죠. 그 주민들은 미정을 힐끗 보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관리소장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정은 뒤쪽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순희와 영자는 앞쪽 중앙에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다른 주민들과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순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이미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무언가 불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정은 이 순간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말이죠. 차도 없고 남편도 잘 보이지 않는 조용한 주부. 그런 선입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참을성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조용한 성격이었고 남편과 결혼한 후에도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한 삶을 선호했죠. 재훈도 이런 미정의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재훈은 미정을 만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연애를 했었어요. 화려하고 사교적인 여자들과 만났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죠.
그러다 미정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정은 재훈의 사업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믿고 지지했지만 자신이 나서서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죠. 그런 모습이 오히려 재훈에게는 더욱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미정의 모습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남편이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미정이 소극적인 것이라고 여겼죠. 이런 오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굳이 해명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순이는 관리비 인상 문제부터 꺼냈습니다. 주민들은 웅성거리며 불만을 표했죠. 그런데 순이의 시선이 자꾸 미정에게 향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모든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순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맞아요. 특히 관리비를 제대로 내는 분들이 참여해야죠.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미정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른 주민들도 이 대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했죠.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소개 안 된 분이 계신가요? 순이가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당황했죠. 자신이 새로 온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여기 살고 있는데요. 미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잘 못 배웠네요.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노골적인 신분 탐색이었습니다. 미정은 불편했지만 답할 수밖에 없었죠. 사업을 합니다. 아, 사업이요. 어떤 사업이신지. 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정은 더욱 당황했어요. 건설 관련 일이에요. 건설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순이의 질문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이 현장 노동자라고 오해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 그럼 어떤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엔 영자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답하기 어려웠어요. 남편의 정확한 신분을 밝히기엔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냥 회사에 다녀요. 미정의 모호한 답변에 순이와 영자는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정을 무시할 대상으로 정했죠. 회사라고 하면 직원이신 거네요. 그런데 차는 있으세요? 순이가 계속 캐물었습니다. 미정은 답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타고 다녀서요. 아, 그럼 부인은 차가 없으신 거네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대화를 들으며 미정을 바라봤죠.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잘 안 보였구나. 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관리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미정도 의견을 내려고 했죠. 관리비 인상보다는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여보면 어떨까요? 미정의 제안에 순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건 이미 다 검토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주민들도 이런 분위기를 느꼈지만 누구도 미정을 편들지 않았죠. 그런데 관리비를 못 내는 집은 없겠죠? 영자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미정을 향한 메시지였죠. 당연히 모든 세대가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이들이 자신을 관리비를 제대로 못 낼 것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회의가 끝나갈 때쯤 순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요. 미정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순이와 영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파트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겠어. 미정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었어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집에 돌아온 미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이 일을 얘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남편이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정은 참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로 남편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재훈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미정의 하루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말이죠. 일주일 후 순이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관리비 외에도 아파트 보수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였죠. 미정은 이번에도 참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또 가야 하나?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파트 1인이만큼 빠질 수는 없었죠. 관리소장실은 이번에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이 들어서자 순이와 영자의 시선이 즉시 향했어요. 어머, 이번에도 오셨네요. 영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뒤쪽에 앉으려 했지만 순이가 불렀죠. 이쪽으로 앞에 앉으세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정은 어쩔 수 없이 앞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죠. 오늘은 아파트 보수 문제를 논의하려고 해요. 꽤 큰 비용이 들 것 같거든요. 순이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죠. 이런 큰 비용이 들 때는 모든 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미정은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혹시 부담하기 어려운 집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이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당황했죠.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요? 남편분 수입이 일정하신가요? 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런 건 개인적인 문제 아닌가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순이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죠. 아파트 공동체 문제인데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미정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그런데 차는 정말 없으세요? 영자가 또 물었습니다. 미정은 답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이 회사차를 써서요. 회사차요? 그럼 개인차는 없으시구나.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아파트가 꽤 고급 아파트인데 차 없이 사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영자의 말에 다른 주민들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차가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비웃듯 말했죠. 물론이죠. 하지만 이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 차 한 대 정도는 있으시거든요.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순이와 영자는 계속 미정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보수 비용을 각 세대별로 나누면 꽤 큰 금액이 될 것 같은데 다들 괜찮으시겠어요? 순이가 미정을 빤히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면 할부로 낼 수도 있게 해드릴까요? 영자가 덧붙였습니다. 미정을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은 무시하는 말이었죠. 저는 일시불로 내도 괜찮습니다. 미정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이와 영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순이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갈 때였습니다. 순이가 미정을 불렀어요. 잠깐만요. 미정은 어쩔 수 없이 남았습니다. 영자도 함께 있었죠. 혹시 커피 좀 타다 주실 수 있어요? 순이가 미정에게 부탁했습니다. 미정은 당황했어요. 제가요? 네, 관리소장님은 바쁘시고 우리는 정리할 게 있어서요.
영자가 동조했습니다. 미정은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알겠습니다. 미정이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순이와 영자는 미정이 없는 사이 속삭였죠. 저 사람 정말 이상해. 남편이 뭘 하는지도 제대로 안 말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미정이 커피를 가져왔을 때 순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심부름꾼으로 보이나요? 미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커피를 가져온 것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려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없는데요. 영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더욱 당황했죠. 우리 아파트 격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순이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올 곳이 아니에요. 알겠지? 영자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미정은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회의에 참석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아파트 일이니만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문제였죠. 미정은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남편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재훈은 미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안 가려고 해. 미정이 말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아파트 일이니까 한 번 더 참석해봐. 내가 데리러 갈게. 재훈의 제안에 미정은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함께 간다면 조금은 나을 것 같았어요. 정말 같이 가줄 거야? 물론이야. 우리 아파트 일인데. 재훈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의 당일 미정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재훈도 깔끔한 정장을 입었죠. 차는 어떻게 할까? 미정이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내가 회사 차로 갈게. 회의 끝날 때쯤 데리러 갈게. 그럼 나는 먼저 가 있을게. 미정은 혼자 관리소장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순이와 영자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 이번에도 오셨네요. 영자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뒤쪽에 앉았어요. 오늘은 관리업체 변경 문제를 논의하려고 해요. 순이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죠. 새로운 업체로 바뀌면 관리비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모든 세대가 동의해야 하는 문제죠. 영자가 덧붙였습니다. 미정을 견제하는 발언이었어요.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현관으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급 세단의 소리였죠. 관리소장이 창문을 내다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뭐지? 순이가 의아해했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잠시 후 관리소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긴장한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관리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재훈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죠. 여보, 회의 끝났어? 재훈이 미정을 보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순이와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미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그럼 기다릴게. 재훈이 미정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회장님. 관리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었죠. 순이와 영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지? 회장님이라고 했나?
재훈은 관리소장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손을 잡았죠. 회의 계속하세요. 재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회의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순이와 영자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했던 미정의 남편이 회장님이라니 믿을 수 없었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관리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태성건설 회장님이시잖아요. 그 말에 회의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순이와 영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태성건설이라고? 여기 아파트 지은 회사 말이야?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훈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재훈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순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럼 이 아파트를 저희가 건설했죠. 재훈의 답에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영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이도 황급히 일어나서 깊게 인사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미정은 이런 상황이 어색했어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재훈이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와 영자는 계속 서 있었죠. 회장님,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은 미정을 바라봤어요. 뭘 몰랐다는 거죠? 아니, 그게... 순이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미정을 무시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부인께서 회장님 부인이신 줄 몰랐어요. 영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재훈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그래서 뭘 하셨는데요? 재훈의 질문에 순이와 영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죠. 괜찮아, 여보. 괜찮지 않아.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리소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게 회의 중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요? 재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아.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재훈은 이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부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부인이 무시당한 일이 있나요? 재훈이 직접 물었습니다. 순이와 영자는 더욱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순이가 급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민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정말 없었나요? 재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실,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이와 영자는 그 주민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떤 오해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훈이 그 주민에게 말했습니다. 주민은 어쩔 수 없이 설명했죠. 차가 없으시다고, 그리고 남편분이 현장 일하시는 줄 알고. 재훈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부인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시하셨군요. 재훈의 말에 순이와 영자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영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죠. 이제 집에 가자. 재훈이 미정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순이와 영자는 뒤쫓아 나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재훈과 미정은 그냥 지나갔죠. 아파트 현관에는 정말로 고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이와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죠. 재훈과 미정이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주민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태성건설 회장이었네.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르겠다. 순이와 영자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순간이었죠. 다음 날부터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진짜 태성건설 회장 부인이었다니.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모르겠어. 주민들은 미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순이와 영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죠. 순이는 집에서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이의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이었어요. 뭐라고? 태성건설 회장?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성건설은 업계에서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당신이 그분 부인을 무시했다고? 몰랐으니까 그렇지. 순이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회사가 태성건설과 협력 관계인 거 알고 있지? 순이는 몰랐습니다. 남편 회사가 태성건설과 일을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모르겠어. 이 일이 알려지면 남편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회사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날 수 있었거든요. 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자의 남편은 건설 관련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태성건설이 우리 주요 거래처 중 하나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사과부터 해야겠어. 하지만 미정은 쉽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순이와 영자가 집 앞에서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순이의 남편이 회사에서 불려갔거든요. 부장님,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상사가 순이의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상황이었어요. 그게 순이의 남편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태성건설 회장 부인을 무시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태성건설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상사의 말에 순이의 남편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영자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태성건설과의 거래에 대해 질문을 받았어요. 혹시 개인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전혀요. 하지만 영자의 남편도 불안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회사 일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아파트에서는 계속 소문이 돌았습니다. 미정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장님 부인이 그렇게 겸손하실 줄이야. 우리가 정말 무례했구나. 순이와 영자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두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무시할 일이었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순이와 영자는 매일 미정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여전히 만나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기다려야겠어. 두 사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훈이 아파트 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관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훈이 관리소장에게 말했습니다. 관리소장은 긴장했어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그냥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재훈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인이 그동안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순이와 영자는 이 소식을 들으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아파트 관리를 확인한다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미정이 순이와 영자를 만나주었습니다. 관리소장실에서 만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이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자도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미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이와 영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순이가 고백했습니다. 차도 없고 남편분도 잘 안 보이고 해서. 그래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미정의 질문에 두 사람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거죠. 순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이해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순이와 영자는 고개를 들었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당연히 화가 나셨을 거예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건 저희가 잘못한 거죠. 순이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정의 말에 순이와 영자는 안도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순이와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저희가 먼저 다가가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두 사람의 다짐에 미정은 만족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요? 미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이와 영자는 감격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배웠어요. 그날부터 아파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순이와 영자는 미정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미정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이런 변화를 보며 만족했어요. 이제야 좀 보기 좋네. 원래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순이와 영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주민들에게도 더 친절해졌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이런 변화가 뿌듯했습니다. 갈등이 오히려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재훈도 이런 변화를 보며 만족했습니다. 부인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이제 좀 편안해졌지? 응, 훨씬 나아졌어. 미정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재훈은 미정을 안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괜찮아.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됐으니까. 미정은 정말로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파트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었거든요. 순이와 영자의 남편들도 안도했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잘 해결됐네. 아내가 정말 배운 것 같아. 두 남편은 아내들의 변화를 보며 만족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성장한 것 같았거든요. 챕터 8 새로운 시작과 희망. 한 달이 지나고 미정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파트 1층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순이가 먼저 찬성했습니다. 영자도 동조했죠.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미정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재훈도 이 계획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관리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민들도 모두 기뻐했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이와 영자는 특히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어떤 가구가 필요할까요? 색깔은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은 미정의 의견을 계속 물었습니다. 미정은 모든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어요.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죠. 미정의 제안에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의자도 필요하고요. 책도 좀 비치하면 어떨까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정은 모든 의견을 정리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네요. 다 반영해 보겠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커뮤니티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정말 멋져요.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아파트가 더 좋아 보이네요. 개관식 날 모든 주민이 모였습니다. 미정이 간단한 인사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공간입니다. 서로 배려하며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순이와 영자는 특히 감격했어요. 회장님 부인 덕분에 이런 좋은 공간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간이에요. 다 같이 만든 거죠. 그날부터 커뮤니티 공간은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순이와 영자는 이 공간을 관리하는 일을 자원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정리할게요. 꽃도 가꾸고 싶어요. 두 사람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이런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정말 좋은 일이야.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미정은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갈등이 오히려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어느 날 미정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순이와 영자도 함께 있었어요. 이 책 재미있네요. 다음에는 어떤 책을 읽을까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미정은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도 고마워요.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매주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요리 교실, 독서 모임, 아이들 놀이 시간까지 다양했어요. 미정은 이 모든 활동에 참여하며 진정한 이웃사촌을 만들어갔습니다. 순이와 영자도 이제는 미정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재훈도 가끔 아파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주민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친근하실 줄이야. 정말 좋은 분이세요. 주민들은 재훈 부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베란다에서 아파트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래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행복해? 재훈이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미정의 말에 재훈은 감탄했습니다. 부인의 지혜로운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당신 덕분에 이 아파트가 진짜 공동체가 됐어. 혼자서 한 일이 아니야. 모두가 함께 만든 거야. 미정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남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고 적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진실함이 더 소중하다는 깨달음이었죠. 그리고 누구든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미정이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아파트의 모든 주민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미정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갈등과 오해가 있었지만 결국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순이와 영자는 이제 미정을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모두 잊고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미정님, 오늘 커뮤니티 공간에서 요리교실 있는 거 아시죠? 네, 저도 참여할 예정이에요. 같이 가요. 이런 일상의 대화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재훈도 이런 변화를 보며 만족했어요. 부인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았거든요. 정말 잘 풀렸네. 용서하는 마음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당신도 이해해줘서 고마워. 미정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재훈은 미정을 더욱 꽉 안았어요.
몇 달 후 아파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인사하고 도우며 살았어요. 커뮤니티 공간은 늘 활기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미정은 여전히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했습니다. 순이와 영자는 미정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주민이 이사를 왔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아직 아파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순이, 영자와 함께 그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미정의 따뜻한 말에 새로운 주민들이 고마워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런 모습을 보며 미정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차가운 시선을 다른 사람은 받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순이와 영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웠지. 두 사람은 이제 진정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고 있다니 말이죠. 미정은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순이와 영자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산증인이었어요. 여보, 여기 있었구나. 재훈이 미정을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남편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응, 잠깐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 재훈은 미정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 변화를 이끌어냈잖아. 아니야. 모두가 함께 만든 거야. 미정은 여전히 겸손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영향력도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우리 아파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배웠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관계가 계속되길 바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미정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